네, 안녕하세요. 기숙학원 역사교 3명 부원장 주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실장 유찬주입니다. 오늘 촬영 날짜 기준으로 올해 수능이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모든 수험생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는 2025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위한 설명회이고요. 12월 3일에 개강하는 12월 시작반에 대한 얘기를 하려 합니다. 자, 먼저 12월 시작반의 모집 요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기간은 어떻게 되죠? 12월 시작반은요? 일단 12월 3일에 입교를 하고요. 12월 시작반은 12월 31일에 끝나는 거고 1월 1일 선행반에 편입되는 겁니다. 네, 1월 선행반은 1월 1일 날 개강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2월 정규반으로 넘어가죠. 2월 정규반은 2월 12일 개강 예정입니다. 자, 모집 인원은 어떻게 될까요? 12월 시작반은 현재 한 개 반 30명 선착순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집 대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때는 지금 12월 3일 개강인데 현재 고3 학생들이 들어오긴 좀 쉽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이 들어오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이제 전략적인 자퇴를 하는 검정고시생들이 있죠. 그래서 그 학생들, 그 다음에 예비역들, 군대 네. 갔다 와서 다시 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네. 조금 빠르게 시작하는 N수생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12월 시작반에 들어올 수 있는 지원 자격을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수학인데요. 수학 상하 개념이 완성된 학생들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원 자격이 있지만 뭐 제일 중요한 건 수학 상하가 어느 정도 돼 있는 학생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세한 세부 진도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후에 이제 설명할 내용들은 저희가 과목별 학습 목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좀 얘기할 게 있네요. 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에 대한 저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실장님? 일단 들어오는 대상 학생들이 조금 연령대가 다양하죠. 검정고시생들도 있고 N수생도 있고 예비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시작반 30명의 목표는 완전학습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일단 수업을 하고 나면 매 수업마다 본인의 이해도표에 작성해서 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70% 이상, 70% 이하 구분하셔서 이해도가 좀 낮다 하는 학생들 불러서 복습시키시고 상담하시고 질문 받아주시죠.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주말마다 테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주말 테스트의 조건이 있죠. 80점 이상인 학생들은 뭐 이제 잘 이해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주말 테스트 80점 이하인 학생들은 일요일에 있는 복습 특강을 꼭 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 복습 특강은 80점 넘어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12월 시작반의 목표는 수업 이해도를 100% 시키겠다 하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완전학습 프로그램인데요. 이 수학, 국어, 영어 모든 과목에 적용돼서 4주 과정으로 좀 타이트하게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진도도 중요하지만 수업에 대한 진도를 얼마만큼 이해를 하면서 가느냐, 또 100% 이해를 시키면서 가겠다라는 게 주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학습적으로 과목별로 한 학습 목표를 좀 보도록 할까요? 먼저 수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원, 수투 진도를 나가는데 동시에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수원, 주단원 개념을 수업 끝난 다음에 수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 수투를 동시에 나갈 때 생기는 부담감을 줄이는 거고, 이렇게 수업을 진도를 이제 순차적으로 나간 후에 주말 테스트 복습 특강 통해서 완벽하게 개념을 이해시키는 게 한 달 과정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국어를 좀 보도록 할까요? 국어의 학습 목표를 좀 보도록 할게요. 국어는 일단 이제 학생들이 뭐 문학이나 독서나 이렇게 공부를 해왔던 것들을 수능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수능 문제 푸는 능력을 키우는 훈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학작품 독해나 비문학 독해 훈련을 시키는 거고, 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독서 지문에 집중 학습을 하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어도 매 주말마다 그 주에 배운 수업에 대한 주말 테스트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영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영어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수능 영단어죠.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꼭
외워야 될 영단어를 굉장히 많이 저희가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문에서, 수능 영어 지문에서 독해력을 향상시키겠다, 이 부분. 그리고 주 3회로 해서 영어 듣기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또한 이 수업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주말 테스트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탐구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할까요? 탐구는 어떻게 저희가 진행을 하죠? 탐구는 일단 12월 시작반은 인원이 30명이기 때문에 선택 과목이 너무 다양해서 현강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대신에 네네. 인터넷 강의로 개념 완성을 하는 수업을 위주로 할 건데요. 저희가 그냥 인강을 들어라 하고 놔두는 건 아니고 학생마다 4주 동안의 진도 계획표를 짜줍니다. 네. 그래서 그날 진도에 맞게 듣고 있는지 네. 플래너를 작성하고 그 진도에 따라서 주말 테스트를 저희가 시행할 거고 1월 선행반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선택한 탐구 과목의 개념을 완성시키는 게 목표이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12월 시작반에 대한 모집 요강과 학습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좀 더 학습에 대한 커리큘럼을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2월 시작반이 끝나고 나면 선행반으로 아까 넘어간다고 했고, 네네. 그 선행반이 또 끝나게 되면 2월 정규반으로 이제 편입이 된다고 했었는데, 2월 정규반부터 시작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정규반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2월 정규반에 들어와서 학기적으로,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3학기가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탐구에 대한 컨텐츠, 자세한 컨텐츠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1학기에 대한, 그러니까 1학기면 2월부터 6월 모평 전까지거든요. 네. 자, 프로그램이 저희가 큰 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죠? 1학기에는 이제 핵심 프로그램은 수학, 국어를 수준별 이동 수업한다는 거죠. 네. 정규 수업을 자기 수준에 맞는 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다. 네, 국어, 그렇죠. 수학이 그렇게 이동 수업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2학기에는 국어, 영어, 탐구 선생님들을 학생들이 고릅니다. 네. 그래서 강사 선택 수업을 하고 수학은 1학기 때와 그대로 수학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6편 끝난 이후기 때문에 성적이 향상돼서 등급이 잘 나오는 학생들은 네. 본인의 수업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요. 이 음. 선택권을 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3학기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마지막에 9월 달부터 네. 이제 수능 전까지죠? 3학기는? 그러면 2월 정규반부터 수업을 했을 때 거의 6개월간 수업을 들었죠. 저희 학원에서. 전 과목 완전 선택 수업을 합니다. 이제 선생님도 고르고, 네. 그러니까 완전 필수 이외에는 선생님들 다 골라서 수업 듣게 하는 거고, 네. 실전 감각 올리는 훈련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필수 수업이 쭉 시수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선택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또 국영수에 대한 수준별 수업이 또다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수학은 워낙 중요한 과목이다 보니까 그룹 티칭이라는 걸 저희가 한 5명에서 10명 사이로 하는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요. 네. 그리고 탐구 또한 선택 수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이제 선택 국어에 대한 부분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국어에 대한 선택 수업인데 저희 이름은 점프업으로 되어 있죠. 국어 선택 수업은 어떻게 네. 이루어지죠? 일주일에 2시간 진행되는 수업이고요. 국어 성적으로 정규 수업 외에 수준별 수업을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정규 수업도 이동 수업을 하지만 네. 그 외에 2시간 수준별 이동 수업도 한다. 네. 그래서 반 구성은 6개 반으로 이제 주로 나눠지는데 네. 낮은 반, AB반의 경우는 주로 문학 수업을 하고 그렇죠. 중간 반은 비문학 훈련, 네. 그 다음에 상위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실전 모의고사 푸는 훈련을 계속합니다. 저희 수업을 하시는 3분 국어 선생님이 나눠서 수업을 하시고 네. 국어 성적이 올라가면 윗반으로 반을 올려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문학이나 비문학 여기에서 사실 좀 부족한 부분들이 학생들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죠, 학생들한테는. 네. 국어에 대한 컨텐츠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일 1독이 있네요.
일일 1독은 이제 비문학 훈련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든 종류의 비문학 지문이 섞여서 나와 있고, 이제 주로 과제 형태로 나갈 건데요. 네. 한 번에 2지문씩 풀게 하고 선생님들이 체크하실 겁니다. 네네. 이렇게 교재로 나가는 거를 비문학을 꼼꼼히 읽으면서 본인이 네. 어느 부분이 잘 읽히고 읽히지 않은지를 가려내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국어 응급처치를 제가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매일마다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학생들은 그 성적에 따라서 굉장히 조금 내가 얼마만큼 또 어떻게 공부할지 좀 다급해지는 경우도 사실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적이 많이 정체되거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어 선생님과 1대1로 심층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의 마음이 좀 급하다 보니까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국어 점법이 있네요. 국어 점법은 앞에 수준별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특국어는 뭐죠? 특특국어는 이제 저희 이제 역사학습하면 기숙학원에 특별히 있는 1.5학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2주 정도 기간에 6평 준비를 하는 건데, 네. 그때 해주시는 선생님들의 주제별 특강이죠. 그러니까 네. 6평 대비 1학기 정리하는 특강이다. 그걸 특특국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국어 오답 지루가 있네요. 저희 학원은 특징이 모의고사를 보면 그날 오후에 한 5시, 6시 정도 되면 저희 학원 애들이 그날 본 모의고사의 문항별 정답률, 오답률이 다 떠요. 네,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학원 애들이 많이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은 선생님들이 그걸 추출해서 비슷한 유형의 기출문제로 만들어서 풀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게 기출문제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틀렸던 부분에서 오답을 정리해 봤는데 또 비슷한 기출문제를 풀어냈다는 것은 정확하게 오답을 또 정리해 줬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전 봉투모의고사를 저희가 보게 되죠. 6월 모평 전, 9월 모평 전 이렇게 아무래도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보는 시험에 대해서는 실전 봉투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국어 심화 특강이 있는데 이건 뭐죠? 심화 특강은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어느 선생님하고 자기가 더 잘 맞다, 이렇게 학생들마다 판단이 서요. 그럼 선생님들이 특강을 열어주시면 그 선생님 특강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어에 대한 수준별 수업과 그리고 컨텐츠를 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수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학은 저희가 수준별 수업이 레벨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규 수업 자체에서 이미 수학은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지만 또 다시 세분화시켜서 수준별 수업을 다시 해주는 이름이 레벨업 수업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되죠? 수학 레벨업 수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레벨은 3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 안에 작게 반이 8개, 작년에 저희가 9개까지 나눴던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적대에 맞춰서 레벨을 더 잘게 나눠서 이거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일주일에 2시간 더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아요. 이거는 수원수투 수업을 해주시는 거고, 네. 아주 디테일하게 뭐 작게는 10명부터 20명까지 반마다 인원들은 좀 다르지만 질문이나 문제 풀면서 선생님들하고 도움을 많이 받는 거죠. 네. 이 수준별 수업이 이 정규 수업의 수준별 수업과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좀 더 세분화가 됐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요. 그러니까 전체 수학 성적에서 세분화된 것과 또다시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세분화됐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수학에 대한 컨텐츠를 보도록 할게요.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일 30제가 있는데 이건 제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제 한 학기, 그러니까 6월 모평 전까지 해서 매일마다 수학 30문제를 풀게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강제 프로그램인데, 개념이 중요한 시점 1학기 때에 충분하게 개념을 정리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게 해서 개념을 더 확실하게 정리하게 하겠다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학 레벨업 수업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죠. 개념 반, 문제풀이 반, 고난도 반으로 나눠져서 레벨별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학 오답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아까 국어 설명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후 문항 분석을 해서 우리 학원 애들이 많이 틀린 문제, 오답률 높은 문제를 비슷한 유형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풀게 한다. 이게 네. 오답 치료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수학 그룹 티칭이 있어요. 네. 정규 수업의 수준별 수업, 그리고 수학의 레벨업 수업, 그 다음에 수학의 그룹 티칭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죠? 중요한 시기에 뭐 6평 전이나 9평 전 이럴 때
학생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뭐 수원이면 어디, 뭐 어느 단원별로 뭐 수원이면 뭐 삼각함수, 수투면 어디, 뭐 미분이다 이렇게 어려워하는 부분을 아이들을 주제별로 성적별로 모아서 선생님들이 소수로 그룹 수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집중력 있고 그리고 좀 밀착 해서 네. 수업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할 이제 두 개의 사실은 컨텐츠는 이제 실전 대비 연습이라고 사실 보시면 됩니다. 수학 22, 이제 70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죠? 수학의 공통문항 22문제를 네. 70분 안에 풀어내는 실전 연습 이제 네, 프로그램이고 맞아요. 이거는 네네. 유평 전이나 구평 전, 수능 전, 모의고사 전에 이제 중요한 모의고사 전에 하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빠르게 푸는 훈련.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27문제를 100분 안에 풀게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 또한 6월 모평전, 9월 모평전, 수능 전에 하는 실전 대비 연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난이도 3문제를 빼고 나머지 문제를 완벽하게 풀게 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 심화 특강은 어떻게 진행되죠? 심화 특강은 국어랑도 마찬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특강을 열어주시면 거기서 본인이 원하는 선생님의 수업을 추가로 더 듣는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수학에 대한 수준별 수업 그리고 세부 콘텐츠까지 살펴봤습니다. 영어를 좀 보도록 할까요? 영어는 먼저 또 수준별 수업이 나왔네요. 수준별 수업의 네. 이름은 영어 CNC라고 되어 있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어 CNC 수업은 크게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이제 낮은 거 저희가 영어 클리닉이라고도 하는데 구문독해반이라고 하는 건 네. 영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학원에서 의무로 배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수업을 따로 해주시죠, 선생님들이. 그래서 네. 성적이 올라가면 수업은 뺄 수 있어요. 음. 하지만 그 기준에 맞게 점수를 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지문 독해반, 실전 독해반 이렇게 나눠져 있고 본인이 수업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어 CNC 수준별 수업을 설명했고요. 네, 컨텐츠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이긴 하지만 사실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시험, 이거가 사실 효율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저희가 단어 시험을 보죠? 저희가 일주일에 2번 단어 시험을 보는데요. 단어 시험은 본인이 틀린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마다 문제가 다 다르고 네. 본인이 틀렸던 단어를 집중해서 외우지 않으면 범위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본인이. 네. 그러니까 본인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틀린 네. 단어 집중적으로 외우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 도돌이 영단어로 효과를 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또 영어 단어 시험을 저희가 성적을 또 공개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동기부여도 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약간 압박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 듣기는 당연히 일주일에 2번씩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 고난도 문항 정보 프로그램이 있네요. 어떻게 진행되죠?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가 있어요. 네. 뭐 빈칸 채우기, 순서 정하는 거, 문장삽이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선생님이 다뤄주는 주제별 특강을 열어주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학생들이 이것도 6평전, 9평전, 수능전 네. 집중해서 수업을 좀 들어보면 도움이 많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영어 오답 치료 또 다시 나왔네요. 비슷하게. 네, 아까 국어나 수학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모의고사 후 오답률 높은 문제를 골라서 선생님들이 비슷한 유형을 만들어서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풀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학생들은 무조건 오답을 사실 정리하게 되는데 제대로 오답이 정리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비슷한 문제를 풀어보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저는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오답 치료가 다 있다는 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단기 어법 정리, 이거 6평 전에 한번 정리해 주는 건데 어떻게 진행이 되죠? 어법 정리 특강을 열어주십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이 필요하면 선택해서 들어가면 그쵸.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빠르게 정리해야 돼요. 9평 음. 수능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이 6평 전에 어법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영어 클리닉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영어에 정말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한 집중 케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말에 올해는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다음에 영어 심화 특강이 있습니다. 심화 특강도 필요한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열어주시는 특강을 신청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어에 대한 수준별 수업과
컨텐츠를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설명할 건 탐구에 대한 컨텐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었잖아요. 탐구 2등급 프로젝트라는 어떤 이름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되는 프로그램들을 시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좀 내기도 했고요. 성적이 많이 올라갔죠.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구 원샷 특강이 있네요. 네. 탐구 원샷 특강은 특정 과목마다 어려운 주제나 단원을 선생님들이 골라서 네, 그걸 시험 전에 특강을 진행하십니다. 맞아요. 6평전, 9평전, 수능 전에 특강이죠. 그래서 뭐 생명 유전 특강, 뭐 지구과학 천체 특강 이렇게 다 열리는 거고 학생들이 이거 들으면서 많이 정리를 해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6월이나 9월이나 수능 전만 한 게 아니라 정기 외출 전에도 하고 그다음에 추석 때도 하고 네네. 굉장히 원샷 특강을 많이 해서 어려운 주제들을 학생들이 좀 해소할 수 있게 저희가 많이 원샷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탐구 3+1은 뭐죠? 이거는 원래 정규 수업 3시간인데 네. 그 중에 1시간을 추가해서 부족한 부분 더 채워주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과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수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 정리를 할 때나 이럴 때 조금 더 선생님들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되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네. 그럴 때는 저희가 충분하게 정규 수업 시간을 늘려서라도 수업을 완벽하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네. 겁니다. 그리고 탐구 일요 기출 모의고사가 있네요. 네, 어떻게 진행되죠? 이거는 4등급 이하 학생들이 그쵸. 주로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일요일 날 시간을 따로 아이들한테 정해주고 기출 문제를 계속 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수업 점수를 체크를 하고 성적이 향상되면 빠져도 돼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일정 기출 문제가 안정적으로 풀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쭉 이걸 계속 풀게 되죠. 학생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실전 대비 연습도 하고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틀리는 부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네. 지금 밑에 설명할 탐구 리뷰라는 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됐습니다. 그리고 탐구 개별 상담이 있죠? 네, 개별 상담은 이게 좀 학생들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도 있지만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 선생님도 다 부릅니다. 그렇죠. 불러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계획도 같이 짜주고 그냥 좀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선생님들이 이야기해보는 거죠, 학생들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탐구 일요 기출 모의고사와 리뷰와 네. 좀 연관성이 있어요. 이걸 좀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개별 상담을 또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후에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학습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될지를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 자, 그다음에 탐구에 대한 성적을 공개하고 있죠. 네, 이거 이제 학생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매월 모의고사가 끝나면 탐구 성적을 다 붙여요. 네. 게시판에 쫙 붙이는데 모든 등급의 아이들을 붙이는 거 아니고 1, 2, 3등급까지는 이름하고 점수를 네, 등급을 그렇죠. 공개하지만 그렇죠. 그 밑에 학생들은 학번으로 공개됩니다. 누가 네.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근데 네. 이제 본인이 갑자기 성적이 올라갔다 그럼 아이들이 언제 붙여주냐 이렇게 막 물어보죠. 네. 되게 나름 동기부여도 되고 본인의 네. 위치도 파악하게 되고 그리고 약간 성적이 올라갔을 때 뿌듯함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탐구 설명이 저희가 올해 엄청 많이 했죠. 네, 네. 네. 탐구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학습 방법이나 자학별 반영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열심히 탐구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탐구에 대한 콘텐츠,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영수, 탐구까지 해서 수준별 수업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설명해 드렸고요. 저희 학원만의 특별한 학습, 특별한 관리, 특별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특별한 학습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1학기, 1.5학기, 2학기, 3학기 형태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기에 대한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정말로 저희 학원만, 그러니까 기숙원 중에 저희 학원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어떻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죠? 네. 1학기는 이제 2월 중순 정규반부터 시작해서 5월 중순, 그러니까 1.5학기 시작하기 전까지를 1학기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전체 8반을 입학고사 성적으로 반편 성원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어랑 수학은
그 반편성한 반이 아닌 음. 내 국어 성적, 내 그렇죠. 수학 성적에 맞는 반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다는 게 핵심이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준별 수업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성적 향상 그리고 동기부여 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죠. 왜냐하면 수학 성적을 올리면 수학 반을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렇죠. 국어 성적이 올라가면 국어 반이 올라가는 거고, 네. 내가 국어 수학 성적 차이가 좀 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음. 국어를 잘하면 국어는 좀 윗반 수업을 듣는 거고 그렇죠. 수학은 아랫반 수업을 듣게 되는 장점이 있는 거고 과목별로 필요한 부분을 선생님들이 챙겨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죠. 이렇게 이제 주요 과목, 국어나 수학의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성적 향상에 대한 부분들이 네. 굉장히 많이 될 것이다. 되고 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학기는 저희가 개념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죠. 네. 네. 1학기는 6평 전까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네. 수학하고 국어에 집중적으로 개념 학습을 네. 하는 거죠. 네. 탐구도 당연히 들어가져 네네. 있죠. 네네. 네. 맞습니다. 정규 수업을 들으면서 충분하게 자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고요. 이때는 충분하게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게 저희가 좀 더 타이트하게 수업을 진행할 거라는 거. 자, 그러면 1학기가 지나서 1.5학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학기는 특히나 더 저희 학원에만 있는 건데요. 2월달 정규반 수업을 시작해서 5월 중순까지 이제 한 바퀴 돌리는 개념 수업을 쭉 했는데 네. 6평이라는 중요한 그 시험을 그쵸. 앞두고 2주 동안 새로운 교재로 정리를 한번 다시 한다는 거예요. 빠르게 정리.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한 4개월 정도 공부를 했는데 네. 6월 모평을 준비를 학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랑 같이 2주 동안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서 6월 모평을 최대한 잘 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학기 프로그램 한번 보도록 할까요? 2학기 네.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2학기는 6평 후 단편성을 다시 이제 전체를 섞어서 다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적을 많이 올린 학생들은 윗반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맞아요. 대신에 수학은 수준별 수업은 그대로 해요. 네, 수학 성적은. 워낙 중요한 네, 과목이다 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국영탐은 어떻게 그러면 진행이 되죠? 국영탐은 강사 선생님을 골라요. 네, 그래서 강사를 내가 원하는 선생님 수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워낙 어떤 선생님에 따른 이렇게 그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강사를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한 가지가 뭐냐면 성적에 따른 또 선택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등급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면 일부 수업을 빼고 그걸 자습 시간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의 기준은 2등급 음, 이상을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쭉 2등급 이상이 나온 과목이 있다 네. 하면 그 과목에 일정 시간을 뺄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네. 그 시간에 그 학생들은 다른 내가 취약한 과목의 자습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습 시간을 충분하게 더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겠죠. 네. 자, 이제 3학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학기는 9월 초부터 수능까지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죠? 3학기는? 그동안 1월이든 2월이든 들어와서 우리 학원에서 수업을 이제 계속 쭉 들었으면 본인이 원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랑 잘 맞는 선생님. 음, 그 선생님들을 모든 선생님들을 골라서 국어, 음. 영어, 수학 선생님을 골라서 수업 듣게 한다. 네. 이게 3학기 완전 선택 수업의 핵심입니다. 강사도 선택할 수 있고 과목도 선택할 네. 수 있고 시간적인 부분도 저희가 조율이 조정을 가능하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더 많이 시간적 부분을 할애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하면 일부 수업을 또 뺄 수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학생의 어떤 성적에 맞춰서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완전 선택 수업제로 3학기는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3학기가 저희가 한 10주가 정도 되잖아요. 또 여기에서 어떻게 저희가 또 도움을 주죠, 학생들한테? 이 10주를 5주로 나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택해서 수업을 들어봅니다. 근데 네. 꼭 아이들이 듣다 보면 뭔가 불안하고 조정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5주 나눠서 중간에 한번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네. 그래서 음. 이제 그거를 리얼 파이널이라고 하는데 네. 수정을 한번 하고 최종 마무리 학기를 지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한테는
충분하게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는, 다시 선택할 수도 있고 네. 수업 시간을 너무 적다 싶은 수업 과목은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래서 충분하게 나한테 도움되는 어떤 시간이 될 수 있다, 파이널이.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은 저희 이렇게 진행되는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1학기, 1.5학기, 2학기, 3학기 교재가 저희가 전부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 교재가 저희가 꽤 오랫동안 이 교재를 자체 개발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교재는 개념서 위주로 되어 있고요. 1.5학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모평 교재로 되어 있고 2학기는 기출문제 형태와 유형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풀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3학기는 파이널, 실전, 문제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하게 학생들한테 도움되는 교재를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편집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특별한 학습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특별한 관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 학원만의 특별한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게 사실 학습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학습적인 부분들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이걸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 관리 프로그램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통합 관리 시스템이 저희는 있죠. 네, 학생 통합 관리 시스템은 각 학생마다 이제 프로그램상 파일이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담을 하러 왔을 경우 그 학생 이름을 딱 치면 기본 정보, 뭐 학습 정보, 생활 정보 이렇게 해서 거의 한 14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페이지에 정보가 뜨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작년 성적이 어땠는지, 선택 과목이 네. 뭔지, 뭐 언제 입교했고 주소나 뭐 이런 게 뜨기도 하지만 네. 학원에서 보고 있는 자잘한 시험들, 네. 그 성적 데이터의 변화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24시간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들어가는지 네. 아니면 학원에서 정해진 규칙들은 잘 지키고 있는지 네.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벌점이 쌓이는 거, 네. 외출이나 외박하는 현황, 네. 그다음에 아프면 병원을 가죠. 네. 그러니까 병원 가는 횟수, 네. 그다음에 양호실 들어가는 거, 네. 그다음에 매점 사용하는 것까지 다 한 화면에 나오는 거를 선생님들이 다 체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가 상담하러 오면 선생님들 다 이걸 창을 열어요. 네. 그래서 아이에 대한 기본 정보 확인하고 상담을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학습적인 부분과 생활적인 부분들을 이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한 번에 저희가 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은 저희가 일거수일투족이라고 해서 일거수일투족 프로그램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거수일투족이란 말이 좀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저희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플래너죠. 플래너를 네.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써야 돼요. 저희 학원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쓰는데 그냥 일기 쓰듯이 1교시에 뭐 했고 2교시에 뭐 했고 이런 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거를 선생님들이 학과 담임 선생님, 전략 담임 선생님이 그렇죠. 주마다 돌아가면서 검사를 하세요. 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서 선생님들하고 학생이 소통하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2달에 한 번 이거 집으로 보냅니다. 네, 성적표 함께 보내요. 네네, 성적하고 같이 가고 부모님들 집에서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기숙학원에서 뭘 하고 지내고 있는지 예. 이런 거 보고 이제 확인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적표랑 함께 플래너랑 같이 가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플래너를 또 보니까 꼼꼼하게 잘 쓰고 또 열심히 하는 흔적이 보여요. 그러면 굉장히 또 신뢰를 또 아이한테 저희 학생한테 보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렇게 학생들한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일거수일투족 관리 중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플래너고 지금 이제 테스트에 대한 부분이죠. 저희가 테스트가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떻게 진행되죠? 네, 뭐 일주일에 이제 점심시간에 보는 미니 모의고사 3번 뭐 이런 거 네. 있고 단어 시험이나 듣기 평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렇죠. 과제로 주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1일 1독이나 뭐 주간 킬러 푸는 문제 이런 예. 거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들이 수시로 체크하시고 점수 관리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부했던 내용들을 매일마다 사실 테스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1일 1독 같은 경우에는
국어에서 독서 지문을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이걸 수능 볼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지문들을 좀 잘 적응할 수 있게 그리고 이미 익숙하게 좀 만들어서 문제 풀 때 수월하게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 푸는 양이 좀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네. 사실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주간 수학을 저희가 풀게 합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들 가장 좀 궁금해하실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관에 와서 어떻게 질문할까, 질문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걱정이 있고 그러는데 질문은 저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네, 저희 이제 질문 시스템을 스마트 질문 시스템 이렇게 얘기한 거고 저희가 250명 정도 학원 규모에서 최대한 원활하고 아이들이 잘 활용하게 만들어 놨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 첫 번째 좋은 거는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입교를 그쵸. 하게 되면 본인한테는 학번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예약하는 시스템이 깔린 노트북이 있어요. 네. 그럼 거기에 본인 학번을 치면 선생님들이 그날 열어주시는 질문 예약 창이 떠요.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다 예약을 하고 예. 본인이 질문 예약해 놓은 거 확인하고 예. 그 시간에 가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교무실에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고 음. 본인이 독서실에서 자습하다가 예약한 시간에 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질문이 잘 됐으면 선생님한테 아이들이 평가도 해요. 질문 음. 좋았다, 선생님들이 잘해주셨다 하면 별점도 주고 네. 그 다음에 그 시간 실시간으로 질문 현황판에 떠요. 그래서 네. 아 어느 선생님 질문 너무 많은데 그럼 오늘은 다른 선생님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질문 예약해도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질문했을 때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되죠. 기다리지 않으니까 내 공부를 뭐 할 수 있는 시간적 부분도 좀 할애할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별점을 또 주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질문을 또 받아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개발한 스마트 질문 시스템은 너무나도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강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즘 친구들이 인터넷 강의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거의 수업만큼 이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중요한 만큼 저희가 인터넷 강의도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있죠. 네,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이게 요새 들어온 학생들은 코로나를 지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더 인강에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의지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물론 현강 위주의 학원이긴 하지만 예습 복습을 인강으로 하길 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아무 때나 듣게 하진 않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수업 빼고 인강은 못 들어요. 네. 본인의 자습 시간을 활용해서 인강을 듣는 거고 네. 아이들은 계획표를 짜서 선생님한테 냅니다. 네. 그리고 인강실이 별도로 있고 인강실에는 인강 매니저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청한 시간에 출석을 하는지 확인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 시간에 계획했던 강의를 듣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쵸. 특히 이제 어머니들이 걱정하시는 거 컴퓨터나 태블릿을 앞에 뒀을 때 딴짓할까 봐 네. 걱정하시죠. 이거를 철저히 관리하고 만약에 규칙을 어겼을 때는 벌점도 크고 페널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것도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게끔 만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터넷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꽤 오랫동안 진행했던 강사선도 실명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차피 저희는 현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현강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사실 높아야 되잖아요. 그럼 높아야 되는데 그 만족도에 높고 낮으면 저는 이제 강사분들의 어떤 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강사들을 채용하고 재임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기가 끝날 때마다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평가받는 건 성적 향상도가 데이터로 나와요. 네. 그리고 저희가 탐구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성적을 공개를 많이 하죠. 근데 이거는 학생들이 보는 뭐 본인의 동기부여도 되겠지만 선생님들 성적 매기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과탐 과목이나 사탐 과목은 향상도를 직접 저희가 공개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부담되시기는 하지만 성적을 기본적으로 올리지 못하는 강사는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양질의 강의를 제공할 의무가 학원에서는 있기 때문에 선생님 평가해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요즘에는 이 강사분들이 너무나 잘 가르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 더 성적을 향상시키는 선생님들을 재임명한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한반복 기출 마스터인데요. 여기에 어쨌든 수능이라는 게 문제 은행 형태로 많이 저는 이제 바뀌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많이 쌓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얼마만큼 분석하고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수능에 대한 점수도 달라지고 성적 향상도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 기출 마스터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출 마스터 프로그램은 진도에 맞는 기출 문제를 아이들한테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진도 나간 것만큼 진도에 대한 테스트를 한다. 네. 그 다음에 또 3주간 진도 테스트를 매주 했으면 그 달의 마지막 모의고사 직전이나 이럴 경우는 그 달 진도에 따른 진도 테스트를 기출문제로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기출문제는 저희가 문제은행에서 추출을 할 때 난이도를 조정해서 뽑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기출문제를 풀어야 할 아이들의 등급대가 있기 때문에 뭐 5등급 이하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끔 하고 네. 4등급 이상의 학생들은 선택하게끔 하죠. 네. 기출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을 때 올릴 수 있는 등급과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더 잘 알고 아이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6평전, 9평전까지 좀 집중적으로 시켜서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은 챙기고 개념에 구멍이 났거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게 저희가 무한 반복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반복적으로 시킨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매주, 매월 네. 계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정 등급, 5등급 이하 학생들은 사실 의무적으로 계속적으로 풀게 할 거고 4등급 이상 학생들은 선택적으로 나는 좀 더 풀고 싶다 하면 선택해서 언제든지 풀 수가 있습니다. 이 기출 마스터를 통해서 학생들이 나의 실력이 정말로 향상되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학원만의 특별한 관리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그 다음에는 특별한 생활적인 부분들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특별한 생활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건데요. 기숙 학원이다 보니까 이 생활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지내는지 부분들 굉장히 궁금해 하시죠. 먼저 특별한 학습에 대한 공간을 이야기할 건데요. 저희 학원은 이 교실과 독서실과 인강실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네, 특히 이제 수업은 같이 듣습니다. 남학생, 여학생 선택 과목 네. 같을 경우, 뭐 수준이 같을 경우 같이 수업을 듣죠. 네. 그렇지만 많은 시간을 지내는 자습 공간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네. 1층 독서실은 여학생, 그렇죠. 2층은 남학생이 사용하고요. 네. 인강실은 3층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인강을 듣고 싶다고 해도 내 독서실 자리에서 듣는 거는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인강은 신청했을 경우 인강실로 이동해서 거기서 듣고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인강실 안에 태블릿 보관함이 있어요. 그 안에 태블릿을 다 듣고 나면 그 안에 보관을 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태블릿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학습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공간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조금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부할 때도 집중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은 식단을 보도록 할까요? 기숙학원의 어떤 낙은 또 먹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어머니들이 이제 제일 걱정 많으시고 그쵸. 챙겨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네. 먹나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저희 학원 특징은 이제 식으로 나온다는 이게 게. 선택할 게 메뉴가 그쵸. 많아요. 그래서 아침도 뭐 밥 먹어도 되고 뭐 네. 토스트 먹거나 죽 먹어도 되는 거고 점심은 전주에 미리 메뉴 보여줍니다. 네. 니네가 뭐 먹을래? 그러면 한식을 네. 먹을 건지 뭐 기호식 먹을 건지 체크해 놓으면 그대로 식당에서 준비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뭐 저녁 같은 경우도 한식을 먹을 건지 아니면 밥 먹기 부담스러운 학생들은 뭐 샐러드백 먹어도 됩니다. 네. 주로 이제 여학생들이 이거 많이 신청을 하고요. 네. 저녁 이후에도 간식이 제공되죠. 그래서 네, 간식은 뭐 저녁 시간 이후에 이제 나눠주고 학생들이 원하는 뭐 쉬는 시간 이런 때 이용해서 먹어도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정규 외출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정규 외출은 이따가 뭐 생활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저희가 3박 4일 이렇게 나가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지역으로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려오게 됩니다. 버스에는 선생님이 같이 타고 내려가세요. 네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내려주시고
타고 올라오시는데 네. 이 외출을 다 나가는 게 의무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남아서 공부해도 되고 네. 3박 4일이지만 1박 2일이나 2박 3일 만에 들어와도 괜찮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 경기 지역은 이렇게 조기 복귀도 많이 하죠. 네네. 자, 지역구 쪽으로 좀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 충청 지역은 대전이나 천안 지역 저희가 차량 제공이 되고요. 전라 지역은 전주와 광주 이렇게 저희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는 잠실, 부천, 성남, 일산 쪽 이렇게 차량 제공이 되고요. 경상 지역은 대구, 부산, 창원까지 차량 지원이 됩니다. 250명 규모에서 이렇게 차량 지원을 하고는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학원이 유일한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학원에서 만점자가 나왔죠. 네, 2년 연속 만점자 나온 적이 있고요. 네. 네. 이렇게 사실은 만점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 학원의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점자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되어 있다라고 사실은 뭐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특별한 생활적인 부분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들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특별한 생활보다도 좀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일상적인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식 주 휴가 있네요. 저희가 단체복 입고 생활하죠. 네. 일단 학원에 들어오면 단체복이 제공됩니다. 네. 그러면 최소한의 사복이 뭐 허용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로 단체복 입어야 돼요. 네. 단체복 입는 게 규칙이고 그 다음에 숙소 청소는 매일 선생님들이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네. 빨래는 기숙사 층마다 정해진 요일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세탁 바구니를 세탁실에 가져다 놓으면 위아반 선생님들이 세탁해서 건조까지 해주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특별한 생활을 저희가 설명할 때 식사적인 부분, 그러니까 급식에 대한 부분들은 다 설명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생일 파티나 네. 그리고 뷔페는 모의고사 본 저녁에 대부분 뷔페를 하고요. 그리고 스페셜 메뉴 같은 경우는 치킨 피자 데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자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병원 가는 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하죠? 일단 숙소는 2인 또는 3인실입니다. 네, 단층으로 돼 있죠. 네, 1층 침대가 2개, 3개 있는 방이고, 네. 뭐 베란다도 있고, 뭐 숙소에 네. 욕실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넓어요. 생각보다 기숙학원 치고는 방이 넓은 사이즈고, 네. 그 다음에 뭐 한 달에 한 번 뭐 소독하고 방역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원하는 학생들은 10월쯤에 단체로 독감 접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숙학원 생활하다가 아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들이 응급약은 가지고 있지만 네. 응급약으로 해결이 안 되겠다 판단이 들면 아침에 인원 점검할 때 선생님한테 병원 신청을 해야 돼요. 네. 병원을 신청하면 선생님이 인솔해서 저희 여기 근처 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병원 네. 진료 끝나면 부모님께 연락 드립니다. 병원 진료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휴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단 자유시간이 있어요. 토요일 날은 3시 반부터 한 5시 정도까지 자유시간이고, 일요일은 7시 반에 기상을 해서 9시 반까지 좀 숙소에서 뒹굴뒹굴 할 수도 있고, 좀 더 잠을 잘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운동해도 되고, 네, 매점을 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한 번씩은 3박 4일 휴가가 있습니다. 당연히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자습 관리 해주고 식사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죠. 기숙학원은 하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월요일부터 먼저 토요일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6시 반에 기상이죠. 네, 6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씻고 7시 40분까지 교실로 가야 돼요. 1교시가 몇 시에 시작이 되죠? 8시에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업하고 자습이 섞여 있겠죠. 요일마다 조금 다르죠, 시간표가. 네. 그리고 점심 먹고 또 인원 점검하고 점심 체크타임 시간이 있어요. 테스트하는 시간. 네. 그다음에 또 저녁 먹고 그리고 잠자리는 11시 20분에 숙소로 가요. 그다음에 12시에 다 싹 불 끄고 잡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1교시부터 8교시까지 수업이 있다고 해서 풀로 다 전부 다 사실 수업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전체 다. 중간중간 수업이 있고 자습이 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시 반부터 11시 20분까지는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일요일 잠깐 보도록 할까요? 일요일은 아까도 말했지만 아침에 7시 반에 기상은 하지만 9시 반까지 자유시간이에요.
네. 숙소에서 더 자도 되고 나와서 공부해도 되고 네. 자유롭게 시간을 좀 쓰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10시부터 수업이 시작되는 거고 네네.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 특강이 있을 수도 있고 다 자습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일요일은 좀 더 일찍 잠을 자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일과를 봤고요. 지금 이제 설명할 건 차량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당연히 정기 외출 때 저희가 이렇게 가는 것과 오는 거 다 차량 제공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수시 지원, 그러니까 네. 수능 전에 보는 수시 지원, 논술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차량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신검을 받으러 가죠.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단체로 접수를 해서 수원병무청에서 신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능날 차량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할까요? 이제 학생들이 한 입교하고 3, 4월경에 주소 이전을 해요. 그렇죠. 물론 징병검사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서 접수 기간이 있으니까 학원으로 웬만하면 주소를 옮겨서 원서 그렇죠. 접수 같이 합니다. 네. 단체로 광주시 교육청에 가서 원서 접수를 하고 이 근처 학교로 시험장 배정을 받아요. 네네. 그리고 수험표 받고 수능날 아침에 학원에서 도시락 다 싸서 수능장 데려다 주고 시험 끝나면 데리고 온 다음에 그날 짐을 다 챙겨요. 네. 수능날 짐 다 챙겨서 수능날 밤에 다 내려갑니다. 네, 지방 맞습니다. 그 외출 때 나가는 차처럼 지방에 내려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게 1년 과정이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기타적인 부분들 말씀할게요. 전화 통화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전화는 일단 핸드폰은 갖고 들어와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반별로 보관함이 있고 거기에 이제 맡겨놓죠. 그리고 네. 외출 나갈 때만 줍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외출 갔다 오면 또 보관을 하는 거고 그럼 네. 그 사이에 전화 통화는 어떻게 하냐? 네. 학원에는 콜렉트콜 전화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해진 요일과 시간이 있죠. 네. 그때 부모님께만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체크카드를 하나 좀 발급을 해주죠. 예, 원하면 발급해 주는 거고요. 네. 학원 안에는 하나은행 ATM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용돈을 찾아서 쓰는 형태고 용돈의 용도는 외부 교재를 사고 싶은데 서점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정해진 요일에 신청을 받는 날이 있으면 단체로 서점에 신청해주고 그 책이 오면 그 돈을 낸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매점이 있죠, 저희 학원에. 그러니까 네. 매점에서 뭐 간단한 과자나 음료수,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매점에 키오스크 충전을 해야 돼요. 네. 그 돈을 사용한다가 용돈 사용하는 곳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교 활동이 있습니다. 종교 활동은 지금 기독교만 가능하죠. 네, 일요일에 목사님이 오세요. 네네. 그래서 원하는 학생들 예배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독서실 자리가 주어지고 2달에 한 번씩 독서실 자리가 바뀝니다. 그리고 주간, 야간 선생님들이 상시 관리 감독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생활적인 부분들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저희 12월 시작반에 대한 모집 요강부터 시작해서 컨텐츠, 그리고 특별한 학습, 관리 생활, 그리고 저희 자세하게 어떻게 또 역사적 사명에서 생활하는지 이 부분까지 이야기를 전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12월 시작반에 대한 설명회를 다 마무리했고요. 지금은 저희 학원에 대한 연역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역사적 사명이 원래는 아니었죠. 네, 용인 종로로 18년 계속 이제 기숙학원이 있다가 올해 5월에 이름만 바뀌었어요. 역사적 사명 기숙학원으로 이름이 바뀐 거고 내년이면 19년 차 기숙학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신생학원이 아닌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노하우도 있는 그런 학원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정말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2025학년도 12월 대입 시작반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 전화 주셔도 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